중공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 서부에 이르는 인도 태평양은 전 세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이 창출됩니다. 세계 3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이곳에 자리 잡고 있죠. 이 국가들이 번창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질서가 이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무역 경로가 안전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에너지와 경제 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질서를 지키는 경찰과 같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그 힘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미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경우 미국은 강력한 동맹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크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중국 공산당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정권에게 남중국해는 매우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 전략적 지역은 중국, 베트남, 대만 및 필리핀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계획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해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공섬들을 군사기지로 전환해 중국군이 천천히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역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서쪽에는 서사군도, 남쪽에는 스프레틀리 군도, 동쪽에는 스카버러 암초가 있습니다. 진창룡은 당시 2016년도 연설에서 중국 정권이 서쪽과 남쪽을 이미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동쪽 스카버러 암초를 군사화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이미 해당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진은 중국이 동쪽 지역의 통제를 완료하면 남중국해는 중공 정권의 내부 수역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및 무역 경로를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지나가며 전 세계 글로벌 선박의 3분의 1도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진은 이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주요 동맹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의 무역 경로는 그들의 생명선입니다. 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원유의 약 90%를 수입하며 일본 대외 무역의 70%도 남중국해를 통해 운송됩니다. 진은 두 동맹국의 생명선을 막는다면 그들은 미국과 맺는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맹국 외에도 그들이 노리는 더 큰 목표는 바로 미군입니다. 미군이 인도양에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는 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군사기지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지는 인도양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미군이 인근 지역의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은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를 통제하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가 동아시아 기지에서 물자를 공급받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공 정권은 주요 해양 관문을 건설해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 진주목걸이 전략이 성공하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점령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인도양에 대한 통제권과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 사실상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중공 정권이 전투 없이 미국의 지위를 평화롭게 빼앗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전략은 사악한 속임수라며 청중들에게 비밀을 지키고 미국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